그래서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우리 이제 현재 가치법 있잖아요. 그 현재 가치법, 그거를 조금, 그게 이제 크게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거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가치를 주로 했지만, 사실은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가치도 같이 있거든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합쳐갖고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두 개가 뭐 다른 것은, 두 개가 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래 가치가 더하기다 싶으면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는, 미래 가치가 곱하기면, 요거보다는 미래 가치가 곱하기면, 현재 가치는 나누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우리가 곱하기를 알면 나누기를 나눈 거고, 나누기를 알면 곱하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죠? 나누기를 분수로 생각하면, 두 개 알게 되면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게 이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죠. 그 요거를 조금 이제 다뤄볼 건데, 그래서 요거를, 이산적 시간이다. 그리고 연속적 시간이다.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다뤄볼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일정에게 이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그리고 연금이라고 하는 거. 연금은 현금 흐름이 여러 번 생기는 경우죠. 일정의 그 현금 흐름이 한 번밖에 없는 거고 현금 흐름이 여러 개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현재와 미래. 지급 주기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떤 변형이 생길 거냐 이런 걸 다루고요. 여기까지 다루게 되면 요거는 이산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루게 될 거고 이제 연속적인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연속 복리라는 개념, 그다음에 자연상수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돼요. 일단 뭐 이산적 시간, 연속적 시간이 이제 뭔지를 조금 알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뭔가를 다룰 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다룰 때 0, 1, 2, 3 그 연으로 붙이면 뭐 이제 이렇게 다룰 때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시간을 다루게 되면 이거를 이산적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사라지고 중간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다가 바로 여기로 또 뛰어오르는 거죠. 그죠? 바로 다음 해가 되는 거고. 역시 또 중간에는 없고 바로 다음 해로 건너뛰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요거 이산적 시간이다. 그리고 이때 이산이라는 말은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산이라는 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요점하고 요점이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죠. 시점을 따진다 했을 때 그 두 시점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게 이제 이산적 시간이다 이런 거고요. 연속적 시간은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산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연속은 붙어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연속적 시간이라는 건 이어져 있다는 걸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쭉 이렇게 이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산적 시간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된다면 연속적 시간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 경우를 이제 연속적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이산적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게 연속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는 지금 1년 단위로 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6개월 단위로 점을 찍어봐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점을 찍어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3개월 단위로 점을 찍어봐요. 그럼 1개월 단위로 점을 찍어봐요. 어쨌든 1개월마다 건너뛰는 거니까 이산적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무한히 한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사이를 계속 메워간다고 쳐봐요. 점으로. 계속 메워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이거를 무한번 찍어봐요. 이산적 시간인데 이걸 무한번 점을 찍어봐요. 그럼 연속일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산적 시간이나
연속적 시간이나 뭐 다를 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봐서도 알겠지만 이산적 시간을 다루는 경우에 이런 얘기하고 연속적 시간을 다뤘을 때 이런 얘기 여기 나오죠. 이런 얘기가 형태는 다르지만 겉모습은 달라도 사실 내용을 보면 똑같다라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적인 시간의 경우를 이제 먼저 다뤄보면 이제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고 그래요. 그죠? 화폐의 시간 가치 이렇게 부르고 줄여서는 보통 TVM이라고 불러요. TVM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시점에 따른 화폐 가치의 평가 문제예요. 그죠? 평가 문제에 해당이 되고 전제 사항이 있죠. 그거 할 때 왜 시점마다 화폐 가치가 다를 거냐? 그러니까 올해의 10,000원하고 내년의 10,000원이 다르다고 친다면 왜 다르냐? 이제 이런 거죠.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또 하나는 이자율 문제예요. 그런데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자만 이제 신경 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런데 물론 이때 이자는 이제 이자율도 사실은 반리가 있고 복리가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또 화폐의 시간 가치를 다룰 때 이자율은 단리가 아니고 이건 아니고 복리를 다루는 거예요. 복리. 두 개의 차이는 복리의 경우에는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죠, 그죠?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에는 원금도 있지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그래서 두 개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이자의 이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달리와 복리의 차이죠, 그죠? 조금 또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뭐 그림으로 이렇게 좀 나타내 본다 치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금이에요. 원금이고 여기도 같은 원금이에요. 여기는 달리로 할 거고 여기는 복리로 할 건데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원금이 요만큼 되면 거기에 이자가 이렇게 붙어요. 다시 1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원금이 있고요. 작년에 붙은 이자가 있고요. 올해도 이자가 붙긴 하는데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냐고 하면 여기 원래 원금 있죠. 여기에만 계산이 돼서 이자가 붙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면 요거는 달리 방식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한 번 더 나가면 이런 식이겠죠.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 3년 때도 이자가 다시 붙게 될 텐데 이 이자도 어떻게 붙느냐 그러면 원래 원금의 크기가 있고요. 여기로 계산해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복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음에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원금이 있고 이자가 이렇게 붙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2년째부터는 달라지게 되죠. 2년째 이자를 계산할 때는 원금이 얼만큼 크기냐 그러면 이게 원금의 크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자의 크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자의 크기가 더 커요. 원금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죠? 달리는 여기로 계산이 되지만 복리는 여기를 원금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3년째 실하게 되면 여기가 원금이고요. 이게 원금이에요. 거기에 이자가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니까 증가 방식을 따지게 된다면 당연히 복리가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거고요. 요 복리는 이제 증가 방식으로 생각하면 증가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 복리라고 하는 것은 증가의 증가가 되겠어요. 증가한 것에 대해서 또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 방식은 복리식의 증가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제 변수들은 그럼 경제 변수들은 달리로 증가할까요? 복리로 증가할까요? 경제 성장률 아니면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달리로 증가하나요? 복리로 증가하나요? 답변을 한번 줘볼까요? 그렇죠. 복리로 증가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증가한 것에 증가하다고 그럴까요? 그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경제가 GDP가 요만큼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경제 성장을 했을 때는 요만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경제 성장이 됐다고 한다면 작년을 기준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더 증가했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증가한 것의 증가 방식이니까 작년 대비 올해잖아요. 항상.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당연히 다 이제 복리식의 계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친다면 웬만한 경제 변수들은 다 복리 변수예요. 웬만하면 다 경제 변수는 다 복리예요. 그러니까 이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우리는 달리가 익숙하고 복리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복리를 쓰는 게 맞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경제 변수들은 다 복리이기 때문에 복리로 쓰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리로 이제 쓰게 된다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정에게 이제 미래 가치인데 현재 이제 어떤 금액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일정 금액이 있으면 T년 뒤에 이게 얼마의 금액이 될 거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 미래 가치라고 불러요. 현재 일정액을 미래 시점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일정 금액이 있는데 T 시점 뒤에 일정 금액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가치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익숙하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미래 가치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100원이 있어요. 그죠? 100원이 있고요. 기간은 이제 제로부터 시작해서 T 기간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요 각 기간의 이자율은 이제 10%로 이제 다 똑같이 주어지죠. 단순화를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초기에 100원을 넣게 되면 1년 뒤에 그 돈이 얼마큼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냐?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10%니까 110원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요 110원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 그러면 100원의 원금이죠. 100원에다가 1 더하기 0.1이에요. 그렇죠? 1 더하기 0.1. 이때 1 더하기 0.1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1 더하기 0.1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금이고요. 이자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 1이라는 것은 원금 부분을 나타내고 여기는 이자율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110원을 다시 예금을 하는 거죠. 찾았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그죠? 110원을 가지고 또 예금을 하게 되면 이제 1년 뒤에 또 얼마큼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당연히 10%가 붙으니까 121이에요. 그죠? 근데 121은 어떻게 계산되냐 그러면 110에다가 10%를 증가시킨 방식이에요. 그런데 110은 다시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2승이 되죠. 100이고 2승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해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3년째 되면 얼마큼 될 거냐? 133.1이 돼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 121에다가 10%를 곱한 거죠. 그죠? 근데 121은 이렇게 계산이 돼 있으니까 요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3승이 된다. 이런 식이 되죠. 따라서 1년일 때는 1년일 때는 1승이 되고 2년일 때는 2승이 되고 3년일 때는 3승이 되고 이제 이런 식이니까 T년 뒤에는 얼마가 된다고요? 여기 T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라는 것은 최초의 원금을 나타내는 거고, 요 R은 이자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P는 기간을 나타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미래 가치가 된다는. 그래서 만약에 A가 1이 되면, 여기 A가 1이 되니까, 여기도 1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원의 미래 가치가 P년 후에 1원의 미래 가치. 그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현재 가치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그죠? 1년 뒤에 110원이 있으면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히 110원이 나오려면 앞에 얘기를 봤듯이 이자율이 똑같으니까 이게 당연히 100원을 집어넣어야지 이제 110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100원이 나오려면 110원에서 100원이 나오려면 얼마요? 1 더하기 0.1로 나눠줘야 될 거다. 이런 거. 그럼 2년 뒤에 121원은 현재 시점에 평가하면 얼마라고요? 역시 100원이 나와야죠. 121을 100원이 되게 만들려면 2승으로 나눠줘야죠. 여기는 1승이고 133.1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승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T년 뒤에 어떤 AT 금액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T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AT가 1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될 텐데 이게 1원의 현재 가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현가계수라고 불러요. 현재 가치를 만드는 계수다, 숫자다 이제 이런 의미죠. 현가계수.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연속적인 시간의 경우에요. 연속적인 한도. 현금 흐름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연금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연금의 말의 의미는 연속적인 현금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연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 세대들이 이제 연금을 받는다 친다면 매달 얼마씩 받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래서 연속적인 현금 흐름을 미래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연금의 미래 가치가 이제 되는 거고, 요걸 1원당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제 10원당으로 계산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요게 나오게 돼요. 그럼 거꾸로 하게 되면 미래 가치를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현재 가치가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연금의 현재 가치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1원인 경우에는 연금 1원은 매기 동안 1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연금 10원이 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매기 10원을 받게 되면 그 연금 10원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된다. 이것도 한번 공식을 이제 도출해 볼게요. 요거는 출발을 어디로 잡느냐 그러면 0부터 잡는 게 아니고요. 0부터 잡는 게 아니고 1기부터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1기에 수입이 생기는데 C1을 받아요. 캐시의 약자겠죠. C. 0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를 할 때는 0부터 시작하는 게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을 할 거잖아요. 근데 채권의 경우에 사게 되면 이자가 사자마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자 사고 난 뒤에, 채권을 사고 난 뒤에 환기를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이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또 앞부분을 이제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다고 친다면 이제 여기가 연금 1원의 미래 가치가 되겠죠. 이 전체를 다 미래 가치 T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1시점에 있는 이제 현금 1원의 경우에는 이제
t년째가 가게 되면 t년 후에 정확히 t-1년이죠. 1년부터 시작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후에 미래 가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t년 후에 현재 가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t 대신에 t-1을 넣으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나오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2기 때 1원을 받았다고 친다면 요거의 미래 가치는요. 요 기간 동안 미래 가치를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요 기간이 t-2기간이에요. 따라서 t-2를 해주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보면 3기 때 1원을 받았으면 요 기간 동안 t-3기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1일 때는 1을 빼주고요. 2일 때는 2를 빼주고요.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쭉 나가게 되면 t-1일 때는 1승이 될 거고요. 1승이 될 거고 마지막 t기 때 받은 거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 제로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연금 1원의 현재 가치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합친 거. 이거를 다 합친 게 되겠어요. 이걸 다 합치면 연금 1원의 미래 가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쓸 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써요. 그래야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t-1까지 해서 이제 쓰게 돼요. 더해야 되는데, 더할 때는, 공식이 있기도 한데,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금액을 VT라고 쓰게 되면 앞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요. 1 플러스 R을 곱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여기로 오게 될 거고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여기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거는 다 여기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기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줘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제외, 여기서 요거 제외, 여기서 요거 제외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요거 이제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R 곱하기 VT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로승이니까 여기가 이제 제로승이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나오게 근데 여기 VT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쪽 보면 다 사라지고 끝에 하나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있는 건데 여기는 제로승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이 있으니까 R로 나눠줘요. 그죠? 그래서 R로 나눠주면 그때 VT가 이제 나오게 돼요. 요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죠. 요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연금 1원의 미래 가치가 돼요. 매기 다음 해부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해부터 매기 1원씩을 받게 되면 T기간 동안 받게 되게 되면 그때 총 금액이 얼마큼 될 거냐, 총 미래 가치가 얼마큼 될 거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1원이 아니라 이게 10원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다 C만 1을 C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있잖아요. 2 곱하기 3이 있잖아요. 근데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3번 더하면 2 곱하기 3이에요. 곱하기 본래 그랬잖아요. 1 곱하기 3은 1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1원에서 10원이 된다는 것은 요게 몇 개요? 요게 C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개로 곱해주면 여기에다 곱하기 C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C1의
미래 가치가 나오겠죠. 그죠? 연금 시원의 미래 가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이건 이제 뭐, 현재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현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치도 연금 1원의 현재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도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T 기간 동안, 이제 1원씩 받는다고 친다면, 이거 전체를 다 현재 가치에서 얼마큼 됐거냐, V0라고 친다면, V0가 얼마큼 됐거냐, 이런 거죠. 그거는 이론 첫 번째 거를 현재 가치, 두 번째 거 현재 가치, 세 번째 거 현재 가치, T년 거를 현재 가치 이렇게 되겠죠, 그죠? 현재 가치를 해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이게 연금 1원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 더해주는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더해주는 거죠, 그죠? 같이 내서 갖고 V0가 이렇게 더해진다고 친다면 거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요. 그러면 다 이제 아까처럼 돼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거, 마지막 거 하나씩만 이제 남게 되죠. 하나씩만 이제 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는 빼줄 건데, 아이고, 여기 V0가 빠졌네요. V0. 있다. V0가 안 빠졌네. 그래서 이제 여기 V0에서 1 플러스 R분의 1 V0를 빼줘요.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1분의 R 이렇게 되고요. 요 크기가 이제 요 크기죠. 그거는 요거하고 요거만 남기는 거예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곱하고 나눠주고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양변에다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거니까 양변에다 1 플러스 R을 곱해주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T 플러스 1승인데 여기가 T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R이 있으니까 R로 나눠주고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나오죠. 연금 1원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연금 1원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요거 이제 시원으로 확정을 하면 1원이 아니라 매기 시원을 받는다고 친다면 얼마큼 될 거냐 현재 가치가. 그럼 요 1을 시로 바꿔주면 돼요. 시로 바꿔주면 금방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식은 외워야 됩니다. 요거를 외워야 되고, 요거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연금계수라고 불러요. 연금계수라고 부르는 거. 연금의 계수가 된다는 거겠죠. 여기 얘는 1요. 여기 1부터 있는 거. 요거를 연금계수라고 불러요. 연금 1원의 현재 가치를 연금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 연금계수는 외워야 됩니다. 연금계수는 외워야 돼요. 나중에 채권할 때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워놔야 됩니다. 딴 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해서 조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이 도출이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공식들이 이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연금계수. 연습 삼아서 이제 한번 해보면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면, 미래가치 현금 일정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이제 빼고요. 연금에 대해서만 먼저 계산해보면, 이제 미래가치인데, 매년 말 10년 동안 4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연금 상품이 있다. 쳤을 때, 이제 매년 동안 이자를 받게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이자를 받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다시 투자를 해요. 근데 그 투자는,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4%예요. 그랬을 때, 미래 가치가 얼마큼 될 거며, 이건 복리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자 부분도 있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도 있지만, 이자의 이자도 있을 거잖아요. 이 이자의 이자를 계산해보라, 이런 거예요. 그건 뭐 쉽죠. 이렇게 10년 후에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원금의 이자 크기요. 그걸 빼주게 되면, 이자의 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자 크기를 빼주면 이제 이자의 이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 크기를 구해보면 일단 전체 미래 가치를 구해보면 아까 공식 있죠.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C는 이제 4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4%니까 0.04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T는 10년이니까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4만 0.4, 10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48만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자의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될 거니까 이자 크기를 계산해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니까요. 10%고 그렇게 될 거니까 이제 그 처음에 4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고요. 그거를 10년 동안 받는 거니까 당연히 40이 되고요. 여기 이자 크기죠. 그러면 전체에서 요 40을 빼게 되면 이자의 이자 부분이 계산이 되는데 그게 얼마냐 그러면 대충 8만 원 정도가 돼요. 8만 원 정도가 돼요.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를 컴퓨터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요거 앱인데요. Easy Financial Calculator 아까 이제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앱이에요. 그거를 한번 켜보세요. 화면은 그게 약간 파란색으로 아이콘은 약간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켜고 나면 PVM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N 상단의 왼쪽을 보면 PVM 캘큘레이터라고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PV, PMT, 데이트, 그 다음에 피리어드, FV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왼쪽 편에 보면 이제 뭘로 의미하는지 나오고 있죠. 피리어드는 아까 T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T. 그리고 컴파운딩이 있는데 컴파운딩은 무조건 애니얼이에요. 보통 먼슬리로도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무조건 애니얼리로 바꾸세요. 그 애니얼리만 사용을 할 거예요. 딴 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드가 있는데 모드는 엔드로 해주세요. 이것도 무조건 엔드예요. 그 마지막에는 FV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FV를 비워놓고요. 여기 이제 누르면 돼요. 그리고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올 거냐 그러면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최초 화면 여기 거 눌러야 돼요. 여기 거. 마이너스가 붙죠. 그죠? 예,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4만, 그 PMT 있죠? 4만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FV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제 계산이 됐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2억 원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연 3%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한 2억 원씩 받게 되거든요. 평균은 한 2억 정도 돼요. 25년 만기가 또 많거든요. 그럼 요거를 매년 얼마씩 상환을 해야지만 이거 될 거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